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계획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향한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건강한 식단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이다. 무작정 건강에 좋다는 느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체중 감량, 근육 증가, 당 조절 등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다. 이제 두 번째, 실제 식단의 구성을 시작해보자. 우선 자신의 식사 습관을 기록한다.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든 간단히 노트에 적든 상관없다. 현재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기록을 며칠간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패턴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지를 분석해보자. 다음은 신선한 재료를 기본으로 한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다. 가급적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기, 생선, 그리고 통곡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라. 일반적으로 식자재의 색이 다양할수록 건강하다. 다양한 색상을 가진 재료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음식을 도입할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그레셜한 접근이 필요하다. 익숙한 음식에 건강한 대체 음식을 조금씩 추가하며 식단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사용해라. 예를 들어 아침에 먹는 흰빵을 통밀빵으로 바꾸고 점심 샐러드에 다양한 생채소와 견과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소량의 변화를 통해 몸과 입맛을 서서히 적응시킨다. 또한 신체와 식단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별 또는 월별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변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라. 몸무게, 사이즈, 에너지 수준, 기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록한다. 이는 변화를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식단 계획에는 유연성을 갖추자. 가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 날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날은 당황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라. 식단 관리에서의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하루의 식단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전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식단이 일상과 조화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단 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라. 혼자 노력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고 동기부여가 되며 지속 가능한 계획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가족과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때로는 함께 도전하며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된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올바른 목표 설정, 신선한 재료와 영양소의 조화, 유연한 태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원은 당신의 건강한 식단 계획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두 번째 이야기, 수많은 헬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짧고 집중적인 운동 루틴이 일상 속에 흡수되어 무궁무진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 여성인 미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실제로 겪어낸 체험담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직장인으로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그녀는 점차 건강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에 활동적이었던 자신을 그리워하던 그녀는 시간이 부족한 일상 속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하루 10분 운동 루틴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상체 근력, 코어 근육 발달까지 다양한 운동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미나는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벽에 기대어 스쿼트 자세를 버티는 것조차 벅찼다. 첫날의 10분은 끝도 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고 운동 후 근육은 마치 불타오르듯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 짧은 루틴이 끝난 후 찾아오는 성취감과 더불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뿌듯함과 활기를 느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겪은 작은 변화를 이야기했다.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매일 아침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어. 무엇보다도 하루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 라는 그녀의 말에 친구들 역시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늘 시간에 쫓기는 또 다른 친구 수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루틴을 따른 결과 미나와 수지는 실제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의 균형이 잡히며 안면이 밝아진 것을 스스로 느꼈다. 하루의 시작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이 작은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목표를 설정하도록 자극했다. 그 후 둘은 함께 다양한 운동들을 추가로 공부하며 서로의 진전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우정을 쌓아나갔다. 미나는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루 10분의 기적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러스트와 함께 블로그에 기록하며 하루 10분이라는 작은 시간이 얼마나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작은 시작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10분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됐다. 미나는 오늘도 아침에 10분 운동을 마쳤고 그녀의 하루 역시 그 작은 기적으로 가득 차올랐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전 세계에 넘쳐나는 감염병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직접 손 씻기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논문들을 뒤져보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연구 결과 손 씻기는 단순히 손의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것 외에도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양한 박테리아들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교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런 교육이 단지 한 번의 강연이나 세미나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 학교, 병원,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손 씻기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손 씻기 절차를 따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손 씻기의 노래였죠. 그 노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리듬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도록 하면서 20초 이상 손을 디비는 것을 기억시키는 멜로디였는데 이 멜로디는 빠르게 입소문이 나서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그는 특히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캐릭터와 동화를 활용했습니다. 한때 깨지기 쉬운 건강을 가진 주인공이 손 씻는 습관을 들이며 강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놀라운 호응을 얻었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손 씻기를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어플은 손 씻기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었고 손을 씻을 때마다 점수를 매겨주며 손 씻기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의 지역뿐만 아니라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손 씻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그의 작은 노력이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강조한 손 씻기라는 작은 행동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손 씻기를 통해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마을 한가운데는 마치 마을의 중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요가 스튜디오가 있었다. 이곳에는 나무와 바위, 그리고 물의 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치유와 안정을 얻고자 노력했다. 한 여름날 그곳에 사는 한 여성인 수지는 조금 더 긴장을 풀며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만끽하고 싶었다. 요가 클래스는 그곳을 대표하는 요가 강사인 연아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아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유명했다. 그녀의 요가는 단순한 몸의 연습을 넘어 마음의 치유를 도모했다. 우리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아는 부드럽게 시작하곤 했다. 첫 번째로 연아는 나무 자세를 안내했다. 이 자세는 발로 뿌리를 내리고 서서 나무처럼 서 있는 자세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사방의 자연을 느끼며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발바닥이 마치 땅의 일부가 된 느낌에 놀라웠다. 그리고 그녀는 몸이 약간씩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아이 자세였다. 이 자세는 어깨와 등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었다. 연아는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라고 조언했다. 그곳에서 수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편안함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나는 자연이구나 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클래스의 마지막은 모든 참가자들이 원을 이루어 앉아 연아의 지도 아래 명상하기였다.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며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호흡을 하나로 합쳤다. 연아는 참가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데에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클래스를 마친 후 수지는 그날의 경험에서 얻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의 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긴장을 풀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매주 요가 클래스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벗어나 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더 이상 화학 제품이 필요 없는 자연적인 치유법과 휴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그녀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모두가 자연과 교감하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